세계보건기구 WHO가 인공 감미료 아스타팜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설탕의 수백 배에 달하는 단맛을 내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저희 취재진이 마트를 돌아보니 음료수와 술, 또 과자와 유산균 음료에도 아스타팜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공다솜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아스파탐이 들어있는 제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한 무설탕 콜라와 몇몇 막걸리의 성분 표시에 아스파탐이 적혀 있었습니다. 과자나 가루차 가운데도 아스파탐이 든 제품이 있었습니다. 한 바퀴 돌았는데 이렇게 카트를 채울 정도로 종류가 많았습니다. 아스파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은 22개의 인공감미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WHO의 국제암연구소는 다음 달 14일부터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등급 2B군으로 분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높은 등급은 아니지만 소비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먹이는 게 먼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네. 애들 먹는 거니까 그래도 웬만해서는 안 좋다 하는 거는 피하게 되죠. WHO가 아스파탐을 주목한 건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제로슈가 열풍 때문입니다. 칼로리를 줄이고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 대신 아스파탐을 넣는 업체가 많은데 효과나 부작용은 많이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자 WHO는 얼마 전 아스파탐을 비롯한 인공감미료가 다이어트에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엔 발암 가능 물질 지정에 나선 겁니다. 국내 식품기업들은 지정이 되면 아스파탐을 다른 감미료로 교체할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이 아스파탐은 1970년대 미국 식품의약국이 인공 감미료로 승인한 이후 지금까지 50년 동안 쓰여왔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처음으로 발암 가능 물질 2B군으로 지정이 되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인 건지 김도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아스파탐이 속하게 될 이 B군은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의 발암물질 5개 등급에서 세 번째 등급입니다. 암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암과 연관이 있다는 인체 연구 자료는 물론 동물 실험 결과도 충분치 않을 때 매기는 등급입니다. 자동차 연료, 휴대전화 전자파 등이 포함됩니다. 가장 높은 1군은 암과 연관이 있다는 근거 자료가 충분한 것으로 성면과 술, 담배, 그리고 햄이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 등급인 2A군은 인체 연구는 부족하지만 동물 연구는 충분한 경우로 튀김요리나 소, 돼지를 비롯한 붉은 고기가 해당됩니다. 발암물질 분류를 놓고 논란도 적지 않지만 일단 아스파탐이 지정되면 소비자가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된다면 현장에서 소비자들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공 감미료에 대한 광고 또는 표시와 관련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은 지나친 공포를 갖기보단 실제 아스파탐이 암 발병과 연관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연구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될 것 같다 하는 이야기는 아직 소비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단계는 아니고 전문가들이 인체 발암성을 확인하기 위한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그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이런 거 많이 드시나요? 많이 먹어요. 저는 매일 먹어요. 지금 네. 오늘 아침도 먹고 왔는데. 그래요? 네, 지금 이런 제로 시작하는 이런 음료 그리고 또 그 막걸리와 같은 발효주의 단맛을 내기 위해 넣는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 요걸 두고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제 세계보건기구 WHO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2B군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면서인데요.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무려 200배 더 단맛을 내기는 하지만 설탕과 달리 열량이 거의 없어서 이른바 제로 슈거나 이 다이어트 음료로 표시된 제품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난리 난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건데요. 아스파탐이 물속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특히 간에서 대사돼 폼알데하이드 같은 1군 발암 물질로 분해되기 때문에 잠재적 위해성을 갖고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뜩이나 요즘 제로 제품이 정말 많이 나와서 맞아요. 저도 많이 먹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저는
마실 거 계속 마시면서 좀 더 지켜볼 텐데요. 네. 아직은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는 14일 WHO 산하 합동식품 첨가물 전문가위원회에서 네. 각각 독립적으로 연구한 평가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예상 시나리오는 두 가지인데요. 일일 섭취량을 유지하거나 미세 조정 아니면 기준을 크게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모기형이랑 비슷해요. 일단 보도가 나오니까 이거 네. 어떻게 해야지라고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그럼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예, 이 식약처는요, 60kg 성인이 750ml 막걸리를 하루 33병 마시거나 예? 250ml 다이어트 콜라를 하루 56캔을 마셔야 어? 일일 기준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예. 먹다가 큰일 나겠는데. 저 이렇게까지 마시는 분은 없겠죠. 예. 아스파탐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이 B군은 발암 가능 물질 그룹이고요. 그보다 더 위험성이 높은 단계가 2A군 그리고 1군이 있는데요. 이 A군은 살충제 같은 발암 추정 물질 그리고 가장 위험한 1군은 제가 좋아하는 게 다 있습니다. 뭐 술, 담배 그리고 햄, 아이고. 소세지, 가공육이 있습니다. 술, 담배 안 좋은 건 뭐 모두 다 아실 거고요. 햄도 뭐 많은 분들 섭취하시고 그쵸. 계시겠죠.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있고요. 예. 이 분류로 본다면 아주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꼼꼼히 따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아까 네. 그 표를 보니까 어느 정도인지 알겠네요. 예. 네.